미국이 치솟는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축유 방출에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에너지 주요 소비국들도 동참합니다. 네, 전 세계 가톨릭의 중심축인 이탈리아에서 사상 첫 조력 자살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폭등하는 유가를 잡기 위해 미국이 나섰습니다. 이 비축유를 풀기로 했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 석유 소비국들과 국제 공조에 나섰습니다. 국제적 에너지 난속에 사우디,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미국의 증산 요청을 거부하자 유가 억제를 위한 단기 처방책으로 삼고 국제 공조를 통해 비축유를 풀기로 결정한 겁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 비축유 5천만 배럴을 방출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국제 공조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석유 소비국들과 조율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요 석유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영국도 이번 조치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전체 비축유의 약 4% 수준을 방출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방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눈에 들어오는 건 여러 사안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이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참여한 첫 번째 국제적 비축유 방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축유의 추가 방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발표된 5천만 배럴 외에 비축유 추가 방출을 검토하는지 묻는 말에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또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물가 잡기에 현재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특히 유가를 타겟으로 해서 또 휘발유 가격 상승 억제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네, 주요 석유 소비국들이 동참을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국과 대만이 경제회담을 진행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반발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대만 문제를 두고서 사실 미중 갈등이 현재 첨예한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 간의 경제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대만이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회담을 열고자 하자 중국은 이 같은 조치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과 상반되는 배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이번 경제회담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망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측에 반도체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에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지난해 5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제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압박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이번 대화는 미중 정상이 지난 16일 화상으로 만나서 대만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 지 일주일 만에 열린 것으로 중국은 이번 회담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으로서도 꼭 필요한 회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난해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이 시위 현장에서 흑인 2명을 사살한 백인 10대가 무죄 판결을 며칠 전에 받아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비무장한 흑인 청년을 총격 살해한 백인 3명의 판결이 곧 있을 예정이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비무장 흑인 청년 총격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한 백인 피고인 3명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모든 공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11명의 백인과 1명의 흑인
5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유무죄 판결 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들 백인 3명은 지난해 2월 20대 흑인 남성 아머드 아버리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리를 불법 침입 사건의 용의자로 여겨서 아버리를 뒤쫓아갔고 아버지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를 총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도록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에 그야말로 비무장 상태로 조깅하던 아버리에게 총을 3발 쏘는 휴대전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결국 이들 3명은 사건 발생 73일 만에 다른 지역의 검찰에 의해서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체포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맞물려서 미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애틀랜타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 경찰은 이번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현재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판결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조력 자살 사례가 나올 전망이라고요. 네, 이탈리아의 그 마르케주 보건당국은 전신이 마비된 환자의 조력 자살을 승인했다고 시민단체가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루카 코시오니에 따르면 11년 전 교통사고 후 줄곧 병상에 누워 지낸 이 환자는 더는 삶의 의미가 없다며 지난해 8월 조력 자살을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2019년 9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돕는 이가 항상 범죄는 아니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이후 조력 자살이 허용된 첫 사례입니다. 마르케주 당국은 이 환자 상황이 헌재가 제시한 조력 자살 허용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 결정 이후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며 누구도 나에게 이런 조건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법은 타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돕거나 방조하면 최장 1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상 안락사를 원하는 이탈리아인은 스위스로 건너가는데 한 해 50여 명이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조력 자살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은 건 2017년 DJ 파보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유명 음악 프로듀서인 파비아노는 오토바이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되고 시력까지 상실하자 스위스로 건너가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당시 그의 스위스행을 도운 사람이 루카 코시오니, 앞서 말씀드린 단체에서 활동하는 마르코 카파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카파토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으나 사실상 제한적인 조력 자살을 인정한 헌재 결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카파토는 이후에 조력 자살 합법화를 위한 사회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투표 청원 운동을 주도해서 100만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 용지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이탈리아에서 이와 관련된 국민투표는 내년 봄에 실시될 전망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 재확산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에서는 미성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린 미성년 환자가 2주 사이에 30%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미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성년 환자는 이달 4일에 10만 7천 명에서 18일에 14만 1,000명으로 그러니까 32% 늘었습니다. 미 소아과 학회는 미성년자는 전체 인구에서 22%를 차지하지만 미성년 환자는 이번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25%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미국에서 미성년 코로나19 환자가 10만 명을 넘는 상황이 15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목요일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아이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더욱 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아이들이 성인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감염으로 심각한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은 작지만 어른에게 다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내년 3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내 사망자가 70만 명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는 현 추세로 볼 때 내년 3월까지 유럽의 누적 사망자는 2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유럽의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4,200명으로 지난 9월 말 하루에 2,100명에서 2배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다가 또 불충분한 백신 접종률 그리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그런 방역 규제의 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